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11월 4일 금요일 지금 12시 3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한번 녹화를 해 봅니다. 예,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론적인 부분 실전 사례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어,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홍콩 증시가 항생 지수가 아주 급등을 합니다. 폭등을 합니다. 5.72% 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유는 우선 뭐 차치하고라도요. 예, 그동안 홍콩 증시는 그렇죠. 아시아권 증시 중에서는 뭐 유독 그 2008년 금융 위기 수준까지도 확 떨어졌다가 예, 최근 며칠간 이제 회복세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그 균형표를 보면 또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계속 시간을 가져오는데 이거 일봉입니다. 예, 이건 홍콩의 항생지수 일봉이고요. 그다음 보시면 이제 어느 날에 역배열로 기준선을 타고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뭐 주식이든 지수든 뭐 현물이든 상품이든 파생이든 모든 시세 그것이 분봉이든 틱 차트건 뭐가 되건 이러면 이제 완전 역별입니다. 예, 완전 역별 상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저점을 뭐 예측을 안 한다면 우선 1차적으로 뭐 긴순 돌파가 눈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네, 그냥 뭐 매도 위주로 간다고 이렇게 대응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최근 이 하락으로 완전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게 보면 이게 8월 31일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러다가 그 뒤부터 떨어지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딱 하루 이렇게 기준선 돌파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탈하고요. 반등했다 다시 실패로 가는데 이날 뭐 매도를 했다 안 했다는 둘째치고요. 그냥 저는 이것이 이제 홍콩 지수가 아니라 그냥 시세라고 보고요. 지금 10월 31일까지 또 일목의 40이 기본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일목의 40이. 제가 요 며칠째 장중 선물 분봉에서도 40이 오면 자주 뒤집어지는 광경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죠. 여기서 일봉이 이래요. 근데 이걸 거꾸로 역으로 내려오던 과정들을 역으로 훑어서 보면 뭐 저 앞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지금 별로 없고요. 여기서 올라갈 때는 보면 일목 기본 수치 33이 아니라 한 35 정도 같습니다. 이 경우는 뭐 기본 수치보다 조금 더 갔죠. 그런데 여기서 1차 하락이 41일이에요. 41차에 양봉이 나왔죠. 그럼 이번에 나스닥 보시면 올라갈 때 일목이 40이 기본 수치, 떨어질 때 41차에 장대 양봉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이게 33일입니다. 일목 기본 수치. 근데 이제 역배를 극복을 못하니까 여기까지 내려왔고요. 여기서 고가에서 왼쪽 가보셔도 이거 33일이에요. 이런 식의 뭔가 일목 기본 수치가 작동하는 요 24일이죠. 여기서도 이렇게 가다 보면 요 24일 이런 건 이제 일목에서 대등 수치를 합니다. 이런 게 거의 다시 항생 지수로 가가지고 일봉이지 않습니까? 주봉을 봐도 또 재미있습니다. 주봉을 보면 작년 2월 16일 고점에서 도지에 이제 음봉으로 때려박으면서 34주 차에 기술적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32, 3, 3, 3, 4니까 일목이 이제 33 기본수 지역에서 반등을 했죠. 그런데 기준수 넘지 못하죠. 네, 양운 아래로 떨어지고 역별 이미 잡힌 상태에서 걸어 내려오다 반등하고 긴순에 또 걸리고 이 자체도 보면 물론 여기서 잠깐 돌파가 있긴 한데 보시면 긴순이 한번 우하방으로 긋긴 이후에 이걸 좀 타고 내려가는 것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34였고요, 30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대로 쭉 꺼보면 일목의 65 기본 수치 반등을 했는데 반전 성공은 못하죠. 또 떨어지죠. 그러면서 여기 또 34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보면 26이 되고요. 이 왼쪽 여기 저점에서 보면 33입니다. 33주가 지난주고 26이 이번 주예요. 후행 스피는 26 아래를 지금 지나가고 있죠. 직전 저점 아래를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이게 주봉이 일목 주간편에 나오는 Y자형입니다. 대개 이런 패턴이 뜨면 이게 이제 종목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표에서는 이 주봉상 반전형 패턴 중에 하나로 봅니다.
네, 지금 이미 금요일이니까 오늘 뭐 양봉으로 마칠 것 같네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를 올라가건 이제 뭐 단기 바닥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26주 일목 기본 수치에 요렇게 33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요걸 좀 더 저기 증거를 모아보기 위해서 역으로 계속 가보기도 합니다. 38 이러면 41 정도 되죠. 억지로 끼워 맞추면 안 되고요. 기왕이면 바닥을 만드는 시간이 많이 몰릴수록 좋거든요. 예. 이렇게는 가보는데 이 위쪽으로는 뭐 대등수치나 이런 거 외에는 크게는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항생 급등하는데 이거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또 선물 장중 보면 대단히 재밌습니다. 대단히 재밌습니다. 뭐냐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제 11월 4일이죠. 지수가 보시면 어제 2시 45분을 304.1을 쌍봉으로 떨어집니다. 여기 반등은 긴순 조금 넘어가다 걸렸는데 뭐 이건 뭐 자체하고라도요. 오늘 아침에 쭉 떨어지죠. 쭉 떨어지는데 여기 시간론을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 개를 꺼내서 26, 27, 28 막 이렇게 꺼놨죠. 왜냐하면 여기가 쌍봉이니까 두 번째 봉 그러니까 하락을 시작하는 지점에서부터 따지면 아까 여기 10시 15분이 정확히 26개입니다. 후행스핀이 밑을 지나가면서 획 뒤집어 버리죠. 일목에 26입니다. 26이고요. 그리고 뭐 이 앞에서 긁으면 이게 27개 해당이 되지만 두 번째에서 보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게 올라갈 때 몇 개를 올라갔느냐 하면 28개를 올라갔거든요. 거기서 28개를 꺼 보면 이게 보시면 이 저점이 10시 15분에 나오고 10시 20분에 이렇게 살짝 도지 나오는 이 자리가 28개 이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대등수치라고 부릅니다. 대등수치라고. 좌우의 숫자가 같다는 거죠. 그러고 올라올 때 저는 사실 26이 지금 잘 맞았지 않습니까? 그럼 3에서 걸리려나 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갔어요. 이게 이제 왜냐면 오늘 수급이 뭐 아까 보시면 자 기관은 늦게 돌아가는데요. 외인수물을 그냥 외인 코스피 현물요, 유가증권 시장 현물 매수 그냥 질러버리고요. 그다음 외인수물 여기까지 계속 질러가지고 지수가 여기서 이 구간에서 살짝 들어갔습니다. 살짝 들어갔는데 그러고 난 뒤에 또 누를 때 한번 보세요. 살짝 들어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여기 11시 10분 302.8까지 갔다가 내려오는데 사실 이런 경우 이번에는 잘 안 맞지만 만약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이제 등락을 좀 했다면 요 연장선상에서 거기가 이제 정선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건 여기 걸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 마디보다 오히려 이제 조금 더 갔죠. 뭐 오버슈팅이라면 오버슈팅이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눌러줄 때가 재밌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저는 지금 실시간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괜히 뭐 어쩌다가 하나 맞는 거 가져온 게 아니라 뭐 그냥 지나쳐간 건 지나쳐간다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 여기 떨어질 때 보시면 자 33 다음에 40이죠. 42가 여기 오는데 여기서 반전 못합니다. 깨고 내려오니까 그다음에 어디서 돌아가느냐 하면은 52 마디에서 돌아갑니다. 이게 50이기도 하고요. 제가 새로 꺼 볼게요. 지금 그림이 실시간 써놓은 화면이라서 좀 굉장히 복잡하게 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꺼보죠. 이러면 51가 앞에서는 이렇게 52가 되고요. 이 영역에서 반등을 반전을 했죠. 그런데 이쪽을 안 가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안 가볼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또 26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걸로만 표시를 하니까 좀 표가 들렀는데 여기 26개죠. 여기 26개잖아요. 26개 하니까 52 기본수치 쪽으로 됐죠. 어쨌든 여기까지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습니다. 자, 이런 시간마다가 많고요. 어떤 때는 이런 거 살짝 비껴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노려보고 있는 지점에서 가격이나 시간의 지점에서 변화가 오면 그건 뭐 활용을 하면 되고요. 여기 11시 30분은 끌고 나는데 이건 안 맞았죠. 이건 안 맞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하락으로 좀 더 기울어지는 식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원봉 자체를 놓고 보면 여기 제가 배기평을 하나 하는데 여기 뭐 걸린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실시간 보고 있는 중이라서 요거 200틱으로 보면은 이제 이거 지지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장이 또 조선주들이 좋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게 돌파를 하고 인포선도 좋고요. 그리고 그 선도하는 종목군들의 성격은 살짝 바뀌었지만 그래도 뭐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조금 살아있는 모습 보입니다. 첨보 같은 것도 많이 뜨고요. 그다음에 방산주인데 방산주는 아니요. 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건 일수 매매가 아니고요. 제가 주말이고 장대 양봉이라서 오늘 좀 단기 성향은 아까 거의 최고점 근처에서 팔았습니다. 누름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일목을 보면 17 기본수지 변화일이기도 하고요. 제가 LIG 넥스원을 어저께 팔 때는 이게 76 변화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7 기본수지 변화일에 좀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균형표 시간로는 뭐 이야기를 다 하려면 복잡하고요. 조금 전에 숫자들이 막 지나갔는데 혹시 이건 이제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 시간로는 이것은 2012년에 제가 이제 한국경제TV 주식 콘서트에서 강의했던 그 파워포인트를 가져와 가지고 보여드리는데 참 이 도구를 하나 꺼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균형표는 시간론이 양편득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런 걸 그려놨습니다. 이게 올라갈 때 5개고요. 떨어질 때 4개로 떨어지면 그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걸 상승 5, 하락 4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때 균형표에서는 이걸 양편득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올라갈 때 이 파동, I 파동이라고 합니다. 한 파동이 5개, 떨어지는 요것도 최고가에서부터 이렇게 따보면 5개 이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2개로 가면은 이제 V 파동이라고 하고요. V 파동이 5 플러스 5인데 중간에 하나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9로 잡습니다. 9가 이제 기본 수치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일절 한 마디가 됩니다. 그러니까 3개 올라가고 3개 떨어지면 이게 5가 되고요. 9의 절반인 소절이라고 합니다. 소절. 그다음에 9 올라가고 9 떨어지면 29, 18에서 이걸 하나를 겹치는 걸 빼면 이제 17이 되고요. 이걸 2절이라고 합니다. 마디절자를 씁니다. 그다음에 9에서는 그냥 9를 그대로 더해가지고 26으로 잡아줍니다. 안 그러면 이게 25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9, 17, 26이 딱 균형표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단순 기본수치입니다. 나머지 이걸 계속 이제 반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7과 17이 반복되면 33이 되고요. 33, 33이 반복되면 65가 되고요. 이것이 이제 반복되면 129가 됩니다. 두 개 합치면 원래 130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하나를 빼는 거죠. 그 다음에 17, 17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이 34지만 하나 뺐어 33. 33, 33 다음에 66이지만 하나 뺐어 65 이런 식으로 갑니다. 숫자가. 그리고 이제 42는 이제 17하고 26을 더하면 이게 2절이고요. 이게 이제 3절이죠. 9가 1절이니까. 1절이니까. 그럼 이게 5절 나가면은 이게 42 일목 기본수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6에서 26이 가면 52 두 배인데 이걸 이제 51로 잡기도 하고 52로 잡기도 합니다. 하나 정도 차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요. 저 26이 세 번을 가면 76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잡아서 나가 봅니다. 그래서 크게 확장하면 뭐 226, 676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번에 나스닥의 고점에서 바닥은 226, 단기는 42, 크기는 676. 이걸 여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시간 날 때 한번 복기를 다시 완전히 해드릴 텐데 일봉으로 가서 이건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기본 수치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작년 11월 22일이 나스닥은 상토입니다. 이번 바닥이 보시면 10월 13일이 여기 어떻게 나오고 225일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14일이 226 변화일이었어요.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41에 41이 걸리고요. 그 다음 우리도 그렇고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S&P 500 같은 경우로 가가지고 가보시면 2020년 3월이 팬데믹 바닥이죠. 요 2월 요 고점에서 이렇게 끄면 지금 차트를 너무 촘촘하게 그래서 좀 그런데 676이 여기 옵니다. 676이
그러니까 이번 이 바닥에는 226, 42, 676 이런 것들이 뭉쳐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는 하면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음에 야간에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항생 지수가 많이 뜨는데 이걸 기능표 시간 논으로 보면은 재밌게도 일봉 주봉상의 변화일을 치고 돌아간다. 그 부분. 그다음에 오늘도 장중에 서물이 보면 26 바닥, 그다음에 이 33은 지나쳐 갔지만 그다음 바닥이 26, 그리고 52 이런 식으로 건들면서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환율 차트 보시면 제가 이제 달러 인덱스도 고점을 그렇게 잡아서 이제 자료를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환율은 원달러 혼자서 어떻게 상승과 하락을 결정짓지는 못하죠. 이건 뭐 달러 인덱스나 이런 것에서부터 서로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오는데 여기 고점과 이 상투는 여러분 이제 52, 51 변화일 영역이죠. 그다음에 이 바닥에서 여기 고점까지가 42, 43 영역이고요. 이번에 쌍봉 고점은 17에 18 일목 기본 수치로 돌아갑니다. 그래 놓고 문제는 여기서 아직 이제 추세를 완전히 이탈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전 고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26 변화일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 오는 봉이 죽느냐 사느냐 이제 갈림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원달러 환율은 이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직전 고점에서 1기가 지나가니까 이후 하락하면 하방으로 따라가고 저축 가면 위로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일봉이 이제 오늘 밤이 좀 재밌는 게 하나 옵니다. 그 뭐냐면 일봉으로 가보면 여기 저점에서부터 이제 오늘 밤 그러니까 지금 제가 11월 4일날 지금 장중에 실시간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26일 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있죠. 지난밤에는 이제 파월 의장의 FOMC 발언 매파적 발언 이후 지금 추가 조정을 받았는데 S&P 500만 놓고 보면 기준선 딱 지집니다. 이 전체 상승이 절반이 딱 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밤에 17, 26 변화일이 옵니다. 이 저점으로 또 일목 기본수치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이상적으로 간다면 여기 지지하고 이 봉이 전환을 하거나 혹은 이 다음 봉이 양으로 전환하면 사볼만 하죠. 근데 이탈을 한다? 그러면 오늘은 사실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미국이 빠져버렸다고 했을 때 17, 26 변화일까지는 저가를 만들어 놓고 다음 주에 가서 반등을 하거나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실제 매매 중이고 이 종목이라고 한다면 17, 26 변화일 왔는데 지금 기준선까지는 갖다 놨다? 그랬을 때 사실 일목에서 이제 준비 구성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되게 이제 26일을 잡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미리 살짝 사보고요. 지금 이쪽 저점하고는 준비 구성이라 하기에는 숫자가 좀 부족하니까 이 경우 미리 사기보다 오늘 당장 오늘 밤에 이 변화일 왔을 때 뭔가 의미 있는 봉이 나오는가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 좋아하는 영망치 같은 거라도 달아주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이런 걸 보고요. 만약에 이날도 특별한 어떤 반전 쪽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확인 매매하려고 하면 이 변화일 지난 그 다음 봉에서 반전이 되는지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미리 사는 게 아니라 아니고 예측 매매를 한다면 이런 날은 내리나 오르나 조금 사보고요. 월요일 가서 못 가네 끝끝지네 그러면 일단 빼버리고요. 올라가네 그러면 더 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뒤에 미국 CPI 발표가 오겠죠, 그죠? 거기 따라서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하겠는데요. 순수하게 그냥 기술적 분석, 일수와 지지선만 가지고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구름 위에 있어요. 그리고 도지를 냈죠. 오늘 밤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6, 17 변화일이 온단 말입니다. 도지 위에 뭐 양봉으로 가주면 좋고요. 빠지면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변화까지 뺐다 그다음 돌아갈라나? 그럼 월요일 확인 매매하시거나 아니고 오늘 만약에 다우 지수가 여기서 살짝 걸쳐놓고 그냥 아직 전환까지는 못 보여준다 그러면 이 위치 정도에서는 일부 매수를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 월요일 확인해서 아니면 컷 올라가면 주가 매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봉상 지금 공교롭게도 다우나 S&P 500이나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수가 와 있는데 나스닥은 사실 직전 저점을 위협할 정도로 그 대행주들이 차트 보면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애플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난리입니다. 난리인데 굉장히 불안정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 자체로는
예, 후행 스핀도 다시 역전되고 전환선 기준도 잘못하면 이러다가 역전될 판이고 이야 위험합니다. 대신에 쌍봉이나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오면 기대를 가져볼 만하고요. 이 그림하고 이쪽 그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형기술주가 계속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내려가 버리신지 아니면 나스닥도 최소한 전저점 하회 없이 돌아갈 것인지 이건 뭐 좌우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가격과 시간이 눈길을 끄는 지점에 와 있다.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고요. 예, 오늘 또 장중에 잠깐 이렇게 주막 간산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좀 떠올려 보시면서 저는 이제 주로 선물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현물은 분봉 가지고 이렇게 시간 매매를 잘 안 합니다. 예, 선물 시장처럼 한 종목을 가지고 어마무시한 거래와 거래 대금이 붙는 것하고요. 개별 종목 뭐 누가 사고 팔고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종목은 대체로 뭐 일봉 단위로 변화를 한번 따져보고요. 근데 선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저는 원봉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분봉으로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 며칠은 계속 보여드리듯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전환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 환율, 그 다음에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